東京電力に対しては原子力規制委員会の認可を受けた計画に基づき速やかに海洋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進めるよう求め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 얼마나 방류가 될까요? 네, 일단 양은요, 총 134만 톤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게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친 다음에 바닷물에 희석이 되어서 원전 1km 이후에 있는 지역에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기간은 대략 한 30년 정도가 야.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서 IAEA는 오염수 배출 이 시작일로부터 현장 감시에 나서서 안전 기준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방류 결정에 앞서서 기시다 총리 어민들을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요. 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ますという話をしました。あそこにもあります点検の計画なんかも考えながら、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漁業者へのフォローアップに向けた体制作りをお願い。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漁業者、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廃棄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양진희 변호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겠다 결정했지만 어민들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도 참 부담이겠어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그리고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자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수입 규제 조기 철폐를 또 요구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디까지나 과학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국내 소비 확대라든지 국내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출 대상의 수요에 맞는 가공 체계도 또 강화를 하고요. 또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을 하는 등 정부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어민들에게 아무래도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업 진흥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러한 규제 철폐를 요구를 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이고 사실 소문 우리가 이제 불안하다 내지는 불안하니까 내가 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는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타격은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인데 과학만 고집을 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병미 최고위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참 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일 모레 24일 방류하는 걸로 최종이 결정됐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이 IAEA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결과들 때문에 수년의 시간들이 걸렸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서 일단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검증들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일본 정부 내에서도 국내에 있는 여론들 또 국제사회에 있는 동향들까지 검토하면서 아마 시기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는데 일단 IAEA가 마지막 방류하는 그 시간부터 최종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게 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런 국제사회와 함께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여당은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방류 시작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IAEA에서 안전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계획과 실제 방류가 되는 과정에서
어긋나게 되는 방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혹은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장치가 있는데 그 정화 장치가 중간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그렇죠. 우려들이 상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참여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기준치가 실제 정해져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 시에 나타나게 될 경우 즉각 그 내용을 대한민국에 통보한 다음 방류를 중단하는 이 결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맞아요. 조금 전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협의했던 일들이 어느 시기에 정리가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도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일 결정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해 왔죠. 그래서 오늘 마침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그런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무능과 불신을 넘어 거대한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방류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조기 방류 요청은 괴담이 아니고 국민들 가슴속에 확인될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자, 박지원 부위원장,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선 경향된 것 같은데 우리 박진영 부위원장 의견은 좀 어떠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는 거 찬성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저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100%라는 가정은 실제로 과학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의 정부 같으면은 적절한 수준의 반대, 일본 정부 아무리 우호적이더라도 또는 우려 이 정도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방류에 동조하는 척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일본의 정계가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핑계 삼아 방류하는 척하는 상황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의 이익의 문제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또 여야가 존재하는 정쟁의 문제로까지도 비화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인데 왜 개인적인 취향 또는 얼마나 각별하게 일본을 사랑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번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꾼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맞나요, 이게? 글쎄요.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집권당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무거운 책무들이 함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EU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던 내용들을 이제 수입 금지를 다시 철회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EU 같은 나라들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일본의 친일적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일본 정부가 로비하는 일들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IAEA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타나게 됐던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그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일들을 과학적인 추가 검증들을 어떻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로 저희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방류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만약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국민께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양주인 변호사, 지금 뭐 EU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받는 건 물론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혹시 주변국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견해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찬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용인의 입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그냥 이해를 한다라는 이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21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만 보더라도요.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 복수 난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방류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거를 사실 해양 방류를 하는 것보다 대기 방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면서 대기 방출을 하는 것으로 좀 재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는 모레부터 방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